안녕하세요. 럼즈TV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 있죠. 그 라인전 안전하게 하는 법, 티어 올리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각보다 좋아요가 좀 달리고, 이렇게 꽤나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 같은 게 좀 약간 예고편 맛보기 같은 거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큰 좀 더 세세한 설명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도 이제 그 정도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강의 영상은요, 약간 단편적으로 튀어 올리기 위한 약간 편법 같은 그런 영상보다는 약간 보시는 분들이 이해력을 키워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영상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맵을 보고 어떻게 정글 동선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라인전을 무난하게 안전하게 튀어 올리기 위해 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 불이 나게 일어나서 아침에 영상을 이걸 준비해서 약간 목소리가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게 막 이제 생각나서 생각나는 김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레드 진영에서 시작을 하죠. 아니면 블루 진영 여기서 시작을 하거나. 근데 할 때 처음에 이쪽하고 이쪽에 시야를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방-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위개를 먹으려고, 또 하나는 적 정글 동선을 파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하냐? 바위개 싸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바위개 하나가 서로 정글 싸움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왜냐면 주는 돈도 크고요. 경험치도 크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정글 싸움에서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쪽 시야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보통 서포터나 이렇게 저 미드 위쪽 라이너들이 잡기 때문에 뭐 원딜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해야겠죠. 근데 아무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저쪽에 시야가 먹히잖아요. 그럼 저는 보통 이제 이쪽 라인일 때는 이쪽이 시야를 먹고 이쪽 라인일 때는 이쪽이 시야를 먹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일렉갱을 좀 자주 와요. 정글러들이. 보통 막 이렇게 바위게 이렇게 동선을 타서 일렉갱을 가는데 그냥 바로 바텀 쪽으로 달리는 이렇게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방하고자 제가 이쪽에 시야를 먹습니다. 안전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야를 먹고 이렇게 라인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라인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위게 싸움이에요. 바위게 싸움. 그러니까 적 정글하고 우리 정글이 서로가 맞아서 이 바위개를 먹으려고 해요. 서로가 먹고 먹어서 바로 이쪽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항상 바텀이 처음 할 때 바텀이 2렙 싸움도 하고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예의주시해야 될 게 그 2렙 싸움이 아니라 지금 메타는 적 정글 바위개 봐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 바텀 같은 경우는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영향력이 크게 없어요. 그러면은 항상 팀원에게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서포터가 희생을 해야 된다. 약간 서포터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서포터가 희생을 해서 팀원들을 키워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인데, 지금은 약간 바텀이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라인전을 하다가도 만약에 우리 팀 정글러가 적 정글러하고 바이기 싸움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라인전 하다 말고 여기 합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죠. 왜냐? 초중반에 가장 중요한 게 정글이니까 바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빨리 합류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글러가 또 우리 갱을 와주고 더 다른 쪽 라인을 풀어주기 수월하니까요. 바이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라인전을 하다가도 항상 맵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 라인전 조합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라인전이 당겨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팀 서포터가 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저는 그냥 타워 끼고 살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저랩 때는 다이브 못 하잖아요. 타워 딜이 너무 세서 한다고 해도 제가 한 명은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서포터를 보내서 뭐 우리 팀 바이기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라인을 밀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팀 정글러가 바이기를 먹었다, 아니면 우리가 합류를 해서 적 정글러까지 따고 바이기를 먹었다, 이러면은 승패가 많이 기울어지겠죠. 왜냐면 정글 하나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1회 싸움에서 킬 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각이 안 보이고 좀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으면 항상 이쪽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 팀 정글러가 뭐 바이기를 안 먹는다 이러면은 그냥 2렙 싸움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먹을 의향이 있어 보인다, 움직임이, 그러면은 항상 저쪽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합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들이 최근에 보면은 제가 항상 뭐 제 라인을 먹거나 뭐 하다 말고 바로 그냥 항상 위로 합류를 하는 이렇게 장면들이 많아요. 그게 정말 그만큼 이제는 바텀이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초중반에 많아서, 이게 제 라인전 CS를 좀 부족하게 먹더라도 약간 정글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팀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게 또 티어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항상 싸움 하실 때 이쪽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 싸움 때는 이제 미드 탑 라이너가 그런 식으로 해서 봐줘야겠죠. 근데 또 미드 탑 라이너들은 자기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저거 뭐 미니언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 친구들은 워낙에 세기 때문에 미니언 한 번 놓치면 음 그래서 뭐 그것은 이제 그분들의 역량이죠. 미드 탑라이너의 역량이고, 뭐 자신들이 맵리를 해서 한다면 좋은 거겠지만 안에서 만약에 정글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면 게임이 많이 많이 힘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전을 하다가 대각선의 법칙에 관해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각선의 법칙, 대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각선의 법칙 하면서 대회에서도 많이 해설진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 거야. 대각선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는 알지만 항상 당해요. 몰라서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알고도 당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정확히 대각선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우리 팀 정글러가 위쪽에서 이득을 봤다, 그러면은 적 정글러도 이득을 보려고 밑에 쪽으로 동선을 잡아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거죠. 너희만 이득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득을 봐야 된다. 그게 대각선의 법칙의 원리인데, 보통 이제 만약에 미드 탑 쪽에서 우리 팀 정글러가 갱을 성공해서 땄어요. 그러면은 살리는 게 맞아요. 만약에 미드라이너가 우리 팀 정글러가 이렇게 미드라인 땄습니다. 그러면은 적 정글러가 위치가 보일 때까지는 탑 라이너나 바텀 라이너가 살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플레이인 거죠. 만약에 탑 라이너가 했으면은 일단 미드하고 바텀이 살리는 게 맞고요. 근데 항상 그걸 생각 안 하고 항상 따여요. 한 70%가 따이는 것 같아요. 대각선의 법칙을 알고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따이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왜, 뭐 본인들 그냥 하는 거겠죠.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안전하게 티어 올리는 식의 게임을 운영하고 싶다 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 팀 정글러가 위쪽에서 이득을 봤을 때 빼는 게 맞아요. 그럼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거야. 뭐냐? 우리가 좀 라인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라인을 이기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팀을 압박하고 있을 때 우리 팀 정글러가 위쪽에서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와도 우리가 딸 수 있다. 그러니까 역갱이 아니라 역으로 그냥 우리가 딸 수 있다. 3대 2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인 압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고, 조합 차이가 난다는 거고, 충분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는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야겠죠. 본인 손한테 물어봐야겠지. 그게 피지컬 싸움이니까 온전히. 그래서 그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팀 서포터가 잘하는 것 같고 나도 부족함이 없다 싶을 때는 그렇게 압박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죽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플레이하고 트롤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그게 와서 3대1을 했는데 땄어. 그러면 슈퍼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못 땄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판단 미스가 되고 트롤러가 되는 거죠. 근데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나머지 두 번째는 그냥 빼던가.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경우.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 팀 정글러가 이득을 봤을 때 확실히 뺄 때는 뭐냐면 상대가 이니시 수단이 정확했을 때 만약에 상대팀이 우리가 아무리 라인을 밀고 있어도 레오나였어. 레오나면은 이니시 수단이 좋잖아요. 레오나, 쓰레쉬, 노틸러스 막 이렇게 이니시 수단이 좋은 애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빼는 게 가장 안전적이고 베스트 플레이예요. 뭐 와도 땄다는 것은 뭐 실력 차이가 압도적인 거겠죠. 솔랭이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안전하게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다면 만약에 이니시 수단이 저기 이렇게 레오나처럼 정확하다면 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니시가 좋은 챔프가 아니라 뭐 브랜드거나 막 딜러형 서포터들 있잖아요. 뭐 그런 친구들 때는 솔직히 좀 할만합니다. 쉬워요. 왜냐? 그냥 스킬 몇 개 피하고 잡으면 돼요. 심지어 그 친구들은 쉽게 터지기까지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대2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탄탄하고 이니시 수단이 완벽하면은 빼는 게 가장 무난하고 안전하다 이거죠. 그러면 또 라인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블루 타이밍. 블루 타이밍은 솔직히 쉽잖아요. 우리 팀 블루 타이밍에 맞춰서 얘들도 비슷하게 블루 타이밍이니까 정글 비드가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좀 라인전 하다가 사리는 게 맞죠. 그래서 애쉬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 때쯤에 이쪽에 메일을 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빼주고 그리고 적 정글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선이 파악이 되면 다시 압박을 하고 대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블루 타이밍 땐 그러고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뭐 정글이 이제 위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또 싸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판테온, 뭐 카멜, 막 이렇게 정글이 되게 갱이 좋은 챔프들이 있어요. 특히 판테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라인 압박을 하고 있어도요. 판테온 6렙 되면은 그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중간 단계 라인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중간 단계도 위험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좀 라인전이 되게 유리한 경우라면은 좀 중간 라인에서 하고 만약에 판테온이 올 것 같으면 빼고요. 완전히 불리할 경우는 이쪽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판테온이 동선이 탑 쪽이다. 이러면은 압박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미드 쪽이다. 판테온 국이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판테온이 미드 쪽에만 있어도 본인이 사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정글 동선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플레이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팀 정글러가 이렇게 이득을 봤어요. 근데 우리 팀 쪽에 레드가 살아있어. 그리고 정글러가 안 보여. 이럴 때는 항상 이쪽에 항상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튼 모든 대각선의 법칙이야. 굳이 라인을 와서 갱 성공 안 하더라도 본인이 적 정글러가 버프를 챙기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서포터가 솔직히 눈치껏 가는 게 좋죠. 뭐 같이 가거나 아무튼 체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전에 있어서 정글 동선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항상 티어 올리는 거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티어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냐? 첫째, 정글 갱 안 당하는 거. 둘째, 안 잘리는 거. 그 되게 보면은 티어 진짜 롤을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이 한 번 잘려가지고 팀원들이 뭐라 할 때, 야, 한 번 잘리는 게 어때서? 나 이제 한 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티어를 못 올리실 분들이에요. 뭐, 티어를 올렸다면은 좀 참 의심이 가네요. 아무튼, 그만큼 잘림의 정도가 너무 중요해요. 한 번 짤 때마다 그 게임 기우는 게 너무 커져서 이게 만약에 본인이 매판 잘리는 횟수가 2번 이상이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티어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3번이면은 그냥
전혀 모르는 거야.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임 흐름이라던가 맵을 보는 법을 전혀 모르고 애초에 잘린다는 게 가면 안 될 곳에 간다는 건데 왜 갈까요? 모르니까 안 가는 거지. 뭐 알면서 가면은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지만 되게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맵을 보고 아, 이 타이밍쯤에 위험한 걸 위치를 알고 안 가야 되는데 가니까 자꾸 잘리는 거잖아. 그리고 특히나 탑 라이너들. 탑 라이너들의 문제가 뭐냐면 스플릿인데 스플릿을 하는 방법을 몰라요. 뭐냐면 우리 팀원들이 집으로 가서 이렇게 라인 보기 상황에서 멍청하게 이렇게 스플릿 혼자서 주구장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적팀한테 따여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탑 라이너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아니, 내가 어그로 다 끌었는데 님들 뭐함? 이러고 있어요. 우린 이제서야 라인 복귀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 본인이 맵을 안 보고 바보같이 스플릿을 하다가 갱을 당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탑 라이너들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맵을 좀 잘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삼거리. 이 삼거리 먹을 때요. 되게 중요한데 이 삼거리가 뭐냐면 여기는 그나마 괜찮잖아. 여기는 그나마 먹기 수월한데 내가 이쪽 진영일 때 삼거리 먹을 때 항상 여기에 욕심 부리다가 잘리는 서포터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이 삼거리를 먹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정글 동선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정글이 어디 있는지. 근데 제대로 정글 맵 체킹이 안 됐는데 그냥 무난하게 뭐 이렇게 라인 압박하고 있다고 해서 정글러들이 갑자기 쑥 가가지고 여기서 삼거리 먹으려고 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왜냐면 라인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정글러가 이제 갱을 올 준비가 됐다는 건데 그때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삼거리 체크는 그냥 다 한 가지입니다. 적 정글이 뭐 위쪽 동선 위쪽으로 이렇게 보일 때 확실히 그때 먹는 거예요. 근데 꼭 바보같이 뭐 좀 우리가 라인 압박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꼭 먹는 이렇게 서포터 분들이 있는데 뭐 라인 압박할 때 물론 여기 이렇게 정글 확실히 봐야 더 라인 압박 수월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라인 압박하다가도 어느 정도 짐작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 타이밍쯤에 아직 맵이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아직 제대로 된 정글 동선이 파악이 안 됐는데 서포터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라인 압박할 때 보통 이렇게 라인 압박하다가 정글 동선 보이면 바로 상거리 체크해주고 그 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꼭 안 보이는 데 갔다가 꼭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핑화 있다고 핑화 먹어야지 하면서 막 이러고 먹고 있다가 정글한테 당하고 죽는 서포터들이 되게 많아요. 제발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문득 오늘 영상에서 꽤나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게 좀 목이 많이 잠겼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보고 많이 곧 이제 또 시즌도 새 시즌이고 하니까 많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티어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럼주TV였습니다.